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알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것이래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의 수많은 기억 중에서 가장 행복했거나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행복한 상상은 우리를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소보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행복한 잠자리로 안내할게요. 제목,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기를 몹시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게을렀는지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를 빈둥대며 보냈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으로 넣는 것도 귀찮은데 한번 누워서 먹어볼까? 내가 누워서 떡은 잘 먹을 수 있는데 아직 밥은 좀 어렵단 말이야. 도전! 게으름뱅이는 먹는 것도 최대한 편하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궁리를 하질 않나? 날이 왜 이렇게 더워? 이럴 땐 집 앞 언덕 큰 떡갈나무 그늘이 낮잠 자기 딱인 장소지.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 이럴 땐 이불 속이 최고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늘 놀고 먹을 궁리만 하자 게으름뱅이의 아내는 늘 고민이었어요. 여보, 좀 일어나 봐요. 이불도 좀 개고 밖으로 좀 나와 보라고요. 아니, 또 이불 펴고 저녁에 잘 것을 왜 이불을 개라는 거요? 네, 뭐라고요? 아니 그럼 점심에 밥 또 먹을 거 왜 아침밥은 챙겨 먹냐고요? 정말 답답해. 밖에 나가서 남들처럼 땔감도 좀 해오고 밭 매는 것도 좀 도와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대기만 할 거예요? 아내는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아등바등 일하는데 게으름뱅이는 빈둥빈둥 이렇게 먹고 놀기만 했죠. 며칠 후 참던 아내가 속이 터져서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해도 정말 너무하네요. 하루 종일 보이지도 않더니 도대체 어딜 가서 밥대나 돼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소 먹일 풀이라도 좀 베어와요. 이 지긋지긋한 잔소리 정말 나 혼자 편히 살았으면 좋겠구만. 게으름뱅이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켠에 아내가 열심히 짜놓은 옷감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옳지? 저걸 내다 팔고 맛있는 거나 사 먹어야겠다. 아내가 부엌으로 밥을 하러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게으름뱅이는 아내의 옷감 2필을 몰래 가지고 튀어나왔어요.
집을 나와 어기적 길을 걷고 있는데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았어요. 넌 참 좋겠다. 찬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먹고 자고 놀고 소팔자가 상팔자구만. 게으름뱅이는 부러운 듯 눈을 흘기며 소를 바라보고는 혼자 중얼거렸죠. 장터에 옷감을 팔고 맛있는 것을 사 먹으려고 언덕을 하나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낮잠이 쏟아지고 목도 타기 시작했어요. 어디 물 한 사발 얻어먹을 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그마한 오두막집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옳지. 저기 가서 시원한 물 한 사발 얻어먹고 가야겠다. 오두막집에 막 들어서는데 한 할아버지가 소의 탈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 어르신, 목이 말라 그러는데 물 한 사발만 얻을 수 있을까요? 저 어르신! 노인은 탈을 어찌나 집중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지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게으름뱅이는 그 노인이 만들고 있는 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탈은 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만든답니까? 응? 고생스럽게. 이건 그냥 탈이 아니라네. 이것만 있으면 일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소원을 들어주는 귀한 탈이라고. 게으름뱅이는 눈이 번쩍 띄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옷감과 그 탈을 바꾸시죠. 이 옷감은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만든 아주 귀한 옷감입니다. 게으름뱅이는 소의 탈을 얻기 위해 할아버지께 간곡히 부탁했어요. 여보게, 자네 이 물건이 그리도 탐이 나는가? 아이쿠, 그럼요. 제 평생 소원이 놀고 먹고 자고 일하지 않고 편히 사는 것입니다. 게으름뱅이가 탈을 얻기 위해 사정하고 또 사정했어요. 할아버지는 게으름뱅이에게 소머리 탈을 내밀었어요. 어이쿠, 어르신, 감사합니다. 게으름뱅이는 신이 나서 얼른 소머리 탈을 얼굴에 냈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자 탈이 얼굴에 척 하고 달라붙었어요. 게으름뱅이는 탈을 얼굴에 쓰자마자 답답함에 얼굴이 조여왔어요. 아무리 탈을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가 않았죠. 놀란 게으름뱅이는 소리쳤어요. 영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탈 좀 벗겨주세요.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무리 큰 소리로 소리쳤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음메 귀에 들려오는 건 소의 울음소리 뿐이었어요. 옛다, 소가죽도 입거라. 할아버지가 소 가죽을 등에 걸쳐주자 게으름뱅이는 진짜 순식간에 소가 되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이끌고 오두막 집을 떠나 장터로 향했어요.
영감님, 영감님, 저는 소가 아니에요. 아무리 소리쳤지만 들려오는 건 음메 소 울음소리만이 되돌아왔죠. 이랴, 에이, 이놈의 소, 게으르기도 하지. 빨리 걷지 못해. 할아버지는 채찍질을 하면서 발을 재촉했어요. 장터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못된 버릇을 싹 다 고쳐줄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마.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소를 사러 구경하는 사람들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입을 쩍쩍 벌려보기도 하고 등짝을 철썩철썩 두들겨 보기도 했어요. 아야, 난 소가 아니라 사람이야.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 소리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심사숙고 끝에 한 농부에게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건넸어요. 노인은 농부에게 당부했죠. 이 소는 무척 게으르다오. 일을 안 하면 채찍으로 흠신 때려주시게나. 참, 그리고 물을 먹으면 큰일이 나니 절대 무밭으로는 데려가면 안 돼요. 거참, 이상한 소를 봤네. 덩치는 아주 산만해서 힘이 세 보이오만. 알겠소이다. 농부는 채찍을 휘두르며 게으름뱅이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소야, 네가 우리 집 재산이다. 우리 집 농사가 다 너한테 달려있으니 말이다. 잘 좀 부탁한다. 응? 농부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와 한 식구가 된 게 무척 기뻤어요. 새벽 동이 텄어요. 농부는 잠도 제대로 다 자지 못한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이끌고 일찍 나가 일을 시켰어요. 등에 쟁기를 동여매 밭을 갈고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논으로 가서 논을 갈았어요. 또 쉴 틈 없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나르기를 반복했죠. 아이고, 나 죽네. 난 소가 아니요. 난 사람이라고.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소리쳤지만 들리는 것은 음메 소리뿐이었어요. 매일 놀고 먹던 게으름뱅이는 고된 노동에 다리와 허리가 부러질 듯한 고통을 느껴 시름시름 앓았어요. 배고파서 조금이라도 쉬려 하면 농부는 채찍질을 해대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일을 끝마쳐야 한다며 더욱 힘차게 고삐를 당겼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외양간에 들어와 쉴 수 있었어요. 팔, 다리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프고 콧뚜레를 꿰인 코도 얼얼했어요. 나는 소가 아니라고.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신세가 서글퍼서 훌쩍였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매일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게 없었죠.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지저분한 외양간에 먹을 것이라고는 맛없는 여물죽뿐이었죠. 게으름뱅이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게으름을 피우던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그동안
나 대신 일하던 우리 아내 얼마나 힘들었을꼬.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농부가 소리쳤어요. 아, 이놈의 소가 갈수록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야, 이놈아, 어여 일어나, 어여. 하지만 게으른 뱅이는 몸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소가 아니요. 하지만 입에서는 음메음메 소리뿐이었지요. 농부는 소의 배를 툭툭 치며 밭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마침 무밭을 지날 때였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 물을 먹고 큰일이 생겨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소는 있는 힘껏 무밭으로 달려갔어요. 농부는 아무리 잡아 이끌려고 해도 그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순식간에 물을 우적우적 씹어먹었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요? 소 머리 다리 떨어지고 소 가죽이 훌러덩 벗겨지는 게 아니겠어요? 몸이 가벼워진 게으름뱅이가 농부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소가 아니란 말이요. 소의 울음소리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귀신, 아니, 소가 사람 됐다. 농부는 기겁하며 놀라 도박을 쳤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다시 사람이 되다니?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는 믿기지 않아서 자기의 온몸을 꼬집고 더듬었어요.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이 되었어. 게으름뱅이는 헐레벌떡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언덕 하나를 남기고 잠시 멈춰서서 할아버지가 있었던 오두막집 터를 바라보았죠. 이상하다. 분명 여기 이쯤에 있었는데. 집과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아내가 짠 옷감 두 필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어요. 분명 산신령님이 내 게으름을 깨우쳐 주시려 했던 게야. 깨달음을 얻은 게으름뱅이는 옷감을 짊어지고 그리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힘차게 달려갔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대요. 논일 밭일 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일하고 가족들을 살뜰히 챙기는 멋진 아빠, 멋진 남편이 되어서 마을에서도 소문난 부지런쟁이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동화에 나왔던 게으름뱅이 남편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었던 적 있었나요? 설마 내가 하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 정말 엄마는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주는 나의 든든한 믿는 구석인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내일은 또 그 다음으로 그렇게 미루고 놀기만 하는 게으름쟁이는 없나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었을 때 결국 나는 마냥 즐겁기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꿈속 나라로 여행을 떠나길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